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시 담당자, 신임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 두 분 나와 계신데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안 와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법률 검토는 우리 주거팀에 공익법단체가 3개나 있고 충분히 했다. 그 결과를 공유해 주겠다.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가롭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결국 서울시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7월 1일에 면담을 요청하는 주거팀에 서울시는 공문을 보내서 한 달도 안 남기고 퇴거 요청하는 것, 단전 단수중 금지를 예고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문장 만들어내는데 서울시는 집중을 했던 겁니다. 언론의 비판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서울시는 6월 24일 날 해명 자료까지 내면서 건물주 편을 들었습니다. 이미 2월 달에 퇴거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일방 주장을 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고시원 월세를 면제해 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고시원 건물주의 행위가 정당한 양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주자는 이주 과정에서 마찰 없이 평온 무사하게 이주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주민들의 심리까지 꿰뚫는 말도 안 되는 건물주 대리인 양 행세하는 해명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이들의 문제를 사인 간의 계약 문제로 간주한다면 주거복지 약자동행 쪽방주민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김인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중구청은 아예 주거급여를 끊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이나 어느 행정 하나 주민들의 편을 드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서서 주민들 스스로 주민 모임 해가면서 법률 대응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면담 요구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결국 우리가 싸워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2달여의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동자동에 정치 일정으로 찾아온 오세훈 시장에 항의하면서 결국 7월 17일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무부시장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 움직임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무적인 정치적인 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이주한 고시원을 쪽방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쪽방과 다르지 않은 사각지대 쪽방을 쪽방으로 지정해서 이들이 주거 열악성에 기반한 주민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입니다. 쪽방으로 추가 지정하면 추가 쪽방이 생긴다, 불법 증개층 건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후 관계가 도치된, 역전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쪽방은 이미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겨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존재하는 쪽방과 같은 거처를 지원체계 내로 포괄하라는 것이지 이후에 발생할 것들을 추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기준일을 정해서 신발생하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문제는 복지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실이 아니라 건축 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규율하면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고시원 퇴거 주민들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전국 15만 8천 가구의 고시원 거주 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8만 1천 가구, 약 52% 정도의 가구가 서울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계속 퇴거당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원만 해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들 주민에게 법률적인 해석을 지원하고 이주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라든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정책 묶음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임시주거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회원역 쪽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상당수는 과거에 거리 노숙을 하다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을 통해서 고시원에 들어간 이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의 절대 다수는 고시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정책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고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만한 공간, 적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원을 비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끝으로 거리 홈리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공 장소에서 임시 피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거리 노숙에서 임시주거지원으로 고시원 퇴거 문제는 거리 노숙 상태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스퀘어 보안 직원들은 서울역 지하보도의 거리 홈리스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이들의 삶에 개입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안 직원들이 거리 홈리스를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요청하겠다라는 매우 수세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 앞 지하보도는 주요 시설물로 관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에 의해서 위임받은 중구청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무단으로 서울스퀘어 직원들이 근무를 서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것은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 강하게 행정지도로 규율할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기업에 있어서는 절절 기는지 그렇게 약자의 모습을 서울시가 보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거리 홈리스들이 적정한 주거대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 피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울스퀘어와 같은 부당하게 거리 홈리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즉각 서울시가 행정력을 발동해서 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을 말하면서 지난달인가요? 약자동행 지수를 지지난달에 발표했죠. 주거지수가 가장 높게 올랐다고 했는데 저희 이 네 가지 오늘 이야기한 이 요구로 서울시의 약자동행 지수를 한번 내년도에 평가해 봅시다. 얼마나 이 요구안의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그야말로 약자와 동행했는지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저희 고시원에 대해서 쪽방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직접 제가 1년 4개월을 거기서 살았었고 또 조그만 쪽방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생기를 잃지 않고 만나면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잘 잤냐 밥은 어떻게 챙겨 먹었냐 하면서 동료애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벼랑간에 집을 나가라는 그러한 공고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서도 저희가 거기에서는 15일도 안 된 그 시일에 이사가라는 공고문을 봤었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위로 왔는데 1년 4개월을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서울시 쪽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푹푹 찌는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 한평 반집되는 그런 좁은 곳에서도 살아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저는 며칠 전 그래도 참 운이 좋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형 저기 쪽방인데 거기도 고시원이고 방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소리에 번쩍 뛰어서 갔어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방이 넓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건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다음날
계약하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는 친지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금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고 언제 또 이사 간다 하더라도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곳에는 아주 어려운 분도 있어요. 하루 3번씩 투척을 하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거동도 못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혼자 끙끙 앓면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도 서울시 일원의 하나의 공동체의 인원인데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도 계신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의 주거 환경을 이번 기회에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자 동행 말만 말고 쪽방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쪽방 주민 퇴거 외면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건물주 이윤보다 주거권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주거권 보장하라. 우리 김영환님을 비롯한 우리 7분의 이 싸움의 성과는 개인의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도 또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많은 퇴거 위협에 놓일 쪽방 고시원 주민들의 이 싸움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한 너무나 값진 싸움이었고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에 퇴원역 근처 고시원 퇴거 사건 관련해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이번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주가 예고했던 단전 단수 그리고 폐문 등의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건물주한테 보내고 법원에 건물주가 예고한 조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헌법, 형법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단전 단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당사자 출석하는 신문기일이 잡혔고 단전 단수 등을 당장 금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이나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은 건물주와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퇴거 보상금 그리고 기한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원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송달받은 양측에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오늘이 이의 신청 마감일이고 그래서 오늘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사안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민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률관계, 세부적 법률관계와 별개로 적어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대로 내쫓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법원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취약거처에 거주하시던 주민들의 퇴거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기한과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주하셔야 했던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홈리스 주거팀 시민단체와 법률단체가 사안 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했더라면 다른 주민분들도 말없이 나가셔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결국 퇴거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승리를 얻었지만 그렇게 이주하는 곳이 또다시 고시원과 쪽방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